안녕하세요. 평가자입니다. 자, 앞선 영상 운영 규정과 우리 이제 평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이제 강의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유튜브 영상에는 제 얼굴만 보름달처럼 떴었죠. 근데 이제 좀 이번에 원격학원 강의를 준비하면서 영상적인 부분도 조금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오프라인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영상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앞서도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평가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 오셔가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요. 유튜브에서 무료 영상 고유 잘 들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나는 정규 강의를 듣고 싶으실 때는 평가과정 원격학원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또 수강하시면 되세요. 네이버에서 평가과정만 검색하시면 관련 사이트가 3개가 뜹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 관련된 것들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도 평가에서 한 번도 없어지지 않은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우리 요양원에서 좀 어려운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보신 것처럼 매뉴얼은 점수가 1점 배정되어 있고요. 서류로 무조건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신 것 난이도는 저는 상으로 둬요. 어렵습니다. 분기회를 한 번씩 진행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운영에 대한 결과까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다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집회적인 기간도 이거는 2022년 또는 23년부터 신규 매뉴얼이 발표된 그 다음 달, 그러니까 발표된 달까지만 이 매뉴얼이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굉장히 직전 매뉴얼이 중요한 겁니다. 신규 매뉴얼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신규 매뉴얼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자, 채점 기준은 모두 이게 적용돼야만 우리가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 왜냐면 여기 이제 평가표가 보이시잖아요. 보신 것처럼 점수 일정 배정되어 있고요. 평가 기준은 하나, 둘, 3개가 있습니다. 모두 서류로 확인하고요. 채점 기준 보시면 어이구 어디 갔냐 이게? 아, 있구나. 채점 기준 보시면은 평가 기준이 모두 충족하거나 1번, 2번을 항목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위원회를 내가 점수 획득을 하려면 1번, 2번, 최소 1번, 2번은 우리가 인정이 돼야만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신 것처럼 이런 매뉴얼적인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운영위원회 그냥 막 운영위원회 가장 또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 운영위원회 회의안건을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운영위원회란 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즉 심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만 주세요.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고 그 외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서류를 보관하고 시군구에 보고하고 평가 때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서면 또는 대리 출석에 의한 심의는 불가하다 이겁니다. 서면이나 대리 출석은 불가합니다. 여기서 심의 대상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나 운영위원회 안건을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 넣으라는 거예요. 시설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대한 거, 근로자 근무환경, 시설 거주자 어르신들의 생활환경 구축, 그 다음에 시설 종사 거주자의 인권보호, 권익증진, 그 다음에 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 기타 이제 원하는 거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운영위원회 안건을 내가 뭐 넣어야겠죠 하시면 요 안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위원 위촉은 자체와 관할구에서 위촉을 해주는데 요새는 거의 대부분이 관할구에서 이제 위촉을 진행을 해주죠. 예전에 십몇 년 전에는 자체 위촉장 만들어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위원회 보고 대상 같은 경우 여기 보신 것처럼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대한 거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안건에 다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것도 그다음에 운영시간 관련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안건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운영위원회가 뭡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머리 터지듯이 공부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궁금한 운영위원회 안건에 내가 도대체 뭘 넣어야 돼? 맨날 물어보는 게 안건 예산 말고 뭐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시청하신 분들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다 안건에 포함될 수 있다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은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로 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대. 여기서 가끔 기간에 가보면 운영위원회가 한 3년, 5년, 6년 동안 계속 홍길동님이에요. 그러면 평가관이 이분이 그러면 이 윗장장을 다시 받은 거 이런 부분들도 원래
평가에서 지금 보지는 않지만 확인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임기 3년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위촉 불가, 이거 평가에서도 관계된 건데, 평가에서도 그래요. 운영위원회에서 대표자에 관계된 사람이 어느 누구라도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면 불가,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게, 운영위원회에 우리 대표자의 친인척이 누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평가에서 감점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원격학원 제가 정규 강의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상세하게 강조를 했지만은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반드시 시설장, 저희 대표자예요. 친인척, 그 대표자의 친인척, 이런 부분들 아예 넣지 마요. 우리가 운영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게 운영위원회고, 자, 평가 기준 보시면 첫 번째는 운영위원회 인원 구성이 적정하냐 해가지고 내부 인사, 외부 인사로 나뉘어야 됩니다. 내부 인사는 시설장, 거주자, 종사자, 외부 인사는 보호자, 공무원, 후원자, 지역주민, 전문가, 이런 부분으로 나누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으로 구성하며 외부 인사 3개 분야 이상을 포함해 확인한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합하여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기준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인원이 적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래서 내부, 외부를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역주민은 2명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초과되면 안 된다기 때문에 1명으로만 가셔야 된다는 게 평가 기준 1번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가 기준 1번 뭘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일단은 시설장이나 대표적 관계된 사람은 다 빼자. 그리고 내부, 외부 나눠가지고 우리가 인원 구성을 적정히 구성을 하되, 반드시 여기 보신 것처럼 지역주민은 2명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1명만 우리가 진행하는 걸로 내부 구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내부 둘, 최소 내부 둘, 외부 셋, 이렇게 봐주셔야 되세요. 평가 기준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분기별 회의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원격학원에 회의록 작성하는 것도 다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원격학원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신 것도 작성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정말 한 땀 한 땀 미치도록 강의했습니다. 자, 이게 평가 기준 2번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평가 기준 3번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연일회 이상 이제 반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는데 우리가 여름 대비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환경 냉난방을 좀 점검하는 이런 거를 좀 우리 기관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 운영위원회 진행을 했다면 그에 대한 결과, 그래서 냉난방 점검해가지고 에어컨 하나를 교체했습니다. 수리했습니다. 이렇게 꼭 돈에 관계된 걸로 증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결과 반영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직접 매뉴얼이에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 처음인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직접 평가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기억을 상기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추가를 했었는지 안 했는지. 왜냐하면 요양원이 직접 평가 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솔직히 말로 평가가 완전 엉망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완전 개판 난리 났었기 때문에 무슨 평가가 계속 연기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평가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들 이번 평가에서는 다 세밀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평가 기준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밑에 다빈더 Q&A 모의 평가는 원격학원에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원격학원 오셔가지고 우리 네이버에 평가과정 검색하시면 평가과정 원격학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강의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운영위원회 정리해보자면,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인원 구성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내부들, 외부 셋으로. 그 대신 시설 대표자 친인척이 있으면 빼버리자. 이해되셨죠? 회의 안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다양한 걸로 안건을 집어넣으시고 분기에 한 번씩 꼭 회의를 진행해서 회의록과 서명부 꼭 갖춰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 반영은 연일에 한 번 정도는 해가지고 돈에 관계된 걸로 증명할 수 있는 걸로 커버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오늘 강의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고요. 저희 카카오톡 우리 시청하신 분들 많이 하시죠? 카카오톡에 평가과정 원격학원 검색을 하시면 저희 평가과정과 카카오톡 풀친을 맺으실 수가 있습니다. 친구 추가를 하시면 다양한 이벤트랑 그다음에 저희 그 평가 관련 소식들, 그다음에 원격학원의 쿠폰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등록해 놨어요. 그 카카오톡 오셔가지고 평가과정 원격학원 검색하셔가지고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혜택이 있으세요. 하셨죠? 자, 오늘 강의 이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